야, 언더케이지 영상 폴더 올린 거 봤어? 어때? 야 이거 이쁘다. 와. 그래? 그렇게 괜찮아? 그래 폴드. 와 이게 막 덜덜 떨리니까 내 심장도 막 떨리는 것 같고, 와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진짜. 진짜 보면서 질질 싸고 있다 진짜. 아 이쁘다. 싼다고? 직박구리 아닌데.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컴퓨터도 태블릿도 아닌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인데요. 물론 이제 저는 컴퓨터 채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컴퓨터 말고도 IT 전반을 다루는 IT 유튜버로 전향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태블릿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관짝 속에 제가 묻어두었던 얼리 어답터의 감성이 이제 막 뿜뿜 솟아오르면서 주체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동안에 구독자 늘지도 않는 거 왜 하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는데, 또 이게 막 스물스물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버렸네? 1000명이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고삐를 놓아버리고 그냥 카드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갤럭시 Z 폴드 2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휴대폰 치고는 굉장히 쌈박한 녀석을 가지고 왔죠. 제품은 쿠팡에서 사전 예약으로 자급제폰을 구매했어요. 구매처를 왜 얘기하냐면요, 이건 삼성도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무적의 내돈내산 리뷰라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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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해요. 언박싱부터 진행해보죠. 오랜만에 이런 느낌 느껴보는데 진짜 이쁜데요? 패키징이 쌈박합니다. 일단 상하단 쪽에 제품 실이 붙어 있고요. 가운데 G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한번 뜯어보죠. 이야, 브론즈 색상으로 같이 맞춰놨는데 정말 패키징 좋은데요? 뭔가 펼치는 느낌을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건 구성품 같은데 한번 열어보면 이게 다야? 간단한 사용 설명서랑 달랑 유심 트레이 뽑는 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 뭐 한두 푼 하는 스마트폰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흔한 케이스 하나 없다니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씁쓸합니다. 제가 이거 또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꺼내보면 이야, 이거 색상이 뭐 그냥 굉장히 이쁜데요? 일단 옆에 놓고 이쪽을 하나 또 제껴주면 충전기와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는 15W 충전기를 지원을 하고요. 충전잭은 양쪽이 C타입인 제품을 제공을 해줘요. 이어폰도 한번 보면 이어팁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C타입의 AKG 이어폰을 제공을 해주네요. AKG 이어폰이 그렇게 막 쓰레기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제품 치고는 조금 아쉬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뜯는 거구나. 이렇게 뜯어주면 진짜 이쁩니다. 와,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뒷면은 갤럭시 노트 20랑 20 울트라에서 보여주었었던 헤이즈 디자인의 브론즈 색상이에요.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카메라의 그로스한 모습과 좀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을 보여주네요. 야, 비주얼 대박입니다. 자, 일단 설정까지는 끝 마쳤고요. 제가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써보고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어설프게 적당히 써보고 뭐 많이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진하게 이 제품만 일주일간 아주 그냥 롱텀으로 써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뿅! 일주일 만에 이 영상을 찍으려니까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요. 덕분에 일주일 동안 아주 진하게 써봤거든요.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제가 느낀 점들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일단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베젤 구분 없이 전부 블랙 처리가 되어 있고요. 코닝사의 최신작인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적용하였습니다. 근데 후면은 고릴라 글래스 6를 적용했어요. 이게 노트 20 울트라에는 전 후면 모두 빅터스를 적용했었거든요. 노트 20 울트라보다 모자란 사양이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후면 색상은 총 두 가지 종류입니다. 미스틱 블랙이랑요, 미스틱 브론즈가 있는데요. 블랙은 깔끔한 유광 재질로 상하부의 통일감을 주는 느낌으로 구성을 했다면 노트 20에서 보여줬던 색상인 미스틱 브론즈는 헤이즈 무광 패턴을 이용을 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지문 등 오염에는 강한 기능성까지 갖췄어요. 전 개인적으로 남잔 감성에 끌려가지고 미스틱 브론즈를 샀거든요. 근데
드는 느낌이 예전에 로즈 골드 그리고 브론즈의 그 어딘가 중간쯤의 색상 같아요. 역시 또 남자는 핑크 아닙니까? 제 근육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을 보여줍니다. 근육이 아니라 지방. 티라노 돼지 새끼. 폴더를 열었을 때의 모습은 이전 폴드 1 시리즈와 정말 많이 다른 디자인이 나옵니다. 일단 우측에 노치가 없어지고 펀치홀 카메라가 이렇게 뚫린 시원한 화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펀치홀이 노트 20 울트라보다 크죠? 플래그십인데? 뭐야 이거? 게다가 이게 상대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광활한 베젤이거든요. 그런데 전작 폴드 1이랑 비교를 하자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베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완성도 있게 보여집니다. 거기다 또 하나, 갤럭시 폴드는 폴딩이 되는 부분이 서로 맞닿기 때문에 폴드 1에서는 이게 불룩하게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었었거든요. 그런데 폴드2에서는 이 부분이 일반 스마트폰처럼 완벽하게 플랫 처리는 안 됐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파괴신 분들을 위해서 파손 방지를 위해 상하단 쪽에 고무로 된 범퍼도 잘 붙어 있어요. 전작 폴드1에서는 여기 안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약간 말랑말랑한 지우개 같은 느낌이 들고요. 손톱으로 클릭질을 하다 보면은 손톱 자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쓰다 보면은 불편했어요. 폴드2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전작에는 이 표면을 플라스틱 막으로 마무리를 했던 거랑은 다르게요. UTG, 울트라 씬 글래스를 활용해서 훨씬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힌지 이 안쪽 주름도 그에 따라서 개선이 된 것 같고요. 폴드1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 표면이 약간 자글자글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정도의 느낌에서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폴더블 폰의 특성상 화면이 접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종이 접듯이 그런 식으로는 접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의 두께와 사이드 쪽의 두께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안에 명함은 기본이고 각종 영수증에 카드, 동전까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액정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미세하게 안쪽으로 갈수록 약간 기울기 있게 하우징을 마감을 해줬습니다. 완벽하게 11자를 그리는 모습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아주 좋습니다. 폴딩 시 보이는 이 엣지 부분 역시 아주 마감 상태는 훌륭해요. 다만 언팩 행사에서 분명 사이드 부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옵션 어디 갔냐? 이런 거는 삼성 욕 좀 먹어야 됩니다, 진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카메라 쪽은 큼지막한 인덕션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인덕션 발명은 사실 애플이 했거든요. 근데 애플이 하고 욕은 오지게 다 받아먹었는데 삼성은 그 뒤로 조용히 쓰고 있습니다. 인덕션이 사실 처음에 인덕션 전용 용기를 구매해야 돼서 그렇지 막상 써보면 물도 빨리 끓고 생각보다 좋거든요. 카툭티는 상당히 티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측 기준 카메라 바깥쪽 두께가 6.66mm인 거에 비해서요. 카메라 쪽은 8.78mm가 측정이 되는데요. 이러면 카툭티가 2mm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와, 이거는 제 입보다도 더 튀어나왔어요. 그건 좀 아닌 듯. 폴딩식 사이즈는 세로, 가로, 그리고 두께가 159.2mm, 68mm, 16.8mm고요. 열었을 때의 사이즈는 159.2mm, 128.2mm, 그리고 6mm입니다. 무게는 스펙상에는 282g 측정이 되는데요. 제가 재봤을 때는 286g입니다. 이전 폴드 1 제품에 비해서는 두께와 세로폭은 줄어들었고요. 가로폭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무게도 조금 더 늘어났고요. 무게는 폰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운 편이지만 접히는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 줄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지 같은 데에다 넣고 다니면 아저씨 바지에 지갑 넣은 것 마냥 축 처지긴 하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간지템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참 봐줄만 하고 예쁩니다. 가로폭이 늘어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가로가 길어진 것 치고는 그립감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전작 폴드 1의 경우에는 가로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앞에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천지에는 그래도 좀 쓸만한데 커티 자판은 너무 좁아가지고 아예 사용 못한다고 봐야 됐었거든요. 게다가 사이즈가 워낙 작아가지고 조금 쓰다 보면은
그냥 열고 쓴다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펴는 구조였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 밖에는 메인 디스플레이를 정면으로 놓고 봤을 때 좌측면 하단부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우측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지문 인식 기능이 통합된 전원 버튼이 있어요.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렇게 물리적인 지문 인식 센서를 둔 거는 아무래도 열어서도 덮어져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를 넣는다 하더라도 어디다 넣을지 좀 위치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좌측 상하단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경우에는 스피커가 가리진 않지만요. 커버 디스플레이 쪽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스피커를 양쪽 손으로 모두 가리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품질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스피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어디까지나 스마트폰끼리 비교하는 정도 선에서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 기대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커버 디스플레이는 펀치홀이 적용된 6.2인치 60Hz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2260 곱하기 816 해상도이고요. 21대 9보다 조금 더 긴 22대 8 정도의 비율입니다. 이게 비율이 좀 많이 길쭉해서요. 영화 감상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 좌우측에 렛터박스가 좀 많이 생기는 점은 아쉽긴 한데요. 스크롤링을 하기 좋은 카톡이라든지 웹툰 같은 앱에 있어서는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요. 폴딩 안쪽에 들어가 있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의 디스플레이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 자주 보다 보면 느껴졌었고요. 특히 주사율 차이는 굉장히 눈에 거슬렸어요. 사실 제가 막눈이라서 디스플레이가 좋은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120Hz로 사용을 하다가 바로 연달아서 60Hz를 보다 보니까 체감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종류는 알아차리기 힘든데요. 주사율 관련해서는 확실히 60Hz 화면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펀치홀이 적용된 7.6인치 120Hz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120Hz라서 그런지 뭔가 부들부들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헤르츠라는 게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동영상이라는 건 연속되는 사진을 빨리 돌려서 움직이게끔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르츠라는 거는 초당 보여지는 사진의 장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60Hz라면 1초에 사진을 60장까지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 거고요. 120Hz라면 120장까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는요. 고정 프레임으로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넷플릭스 영상 같은 데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반영하는 스크롤링이나 혹은 게임에서 화면이 휙휙 돌아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다. 또 하나 120Hz라고 해서 배터리를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디스플레이까지 여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웬만한 거는 커버 디스플레이로도 다 되다 보니까 이걸 굳이 열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열어서 쓰는 경우에도 이게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생각보다는 오래 가더라고요. 밝기는 기본 450니트에서 900니트까지 가변으로 변하거든요. 야, 900니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모니터에서 굉장히 좋은 밝기가 400니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밝기가 450니트라니요. 야, 대단합니다. 실제로 햇빛이 쨍한 날에 이 제품을 들고 나가가지고요. 햇빛 아래에서 화면을 보았지만 그럭저럭 불편함 없이 괜찮은 품질의 화면을 보여줬어요. 카메라는 커버 디스플레이 쪽 펀치홀 카메라 1개, 내부 디스플레이 쪽 펀치홀 1개, 그리고 후면 카메라 3개로 총 5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에는요, 초광각 1200만화소, 광각 1200만화소, 망원도 1200만화소 트리플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1000만, 내부 디스플레이에 박혀있는 펀치홀 카메라 역시 10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사실 폴드2에서 말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카메라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삼성에서 판매하는 가장 비싼 스마트폰, 즉 플래그십인데 지난 폴드 1이나 얼마 전에 발매했었던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도 망원을 제외하면 스펙이 오히려 너프됐어요. 최근 들어서 카메라의 성능이 사실상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카툭티는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해요. 태블릿 모드 쓸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뉘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를 때마다 달달 떨리고 덜컹덜컹 해가지고 아주 별로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얇은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갭을 메우고도 바닥에 카메라가 닿지 않을 정도의 케이스를 쓰기에는 안 그래도 두께가 넘사벽인데 케이스를 착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두께가 뭐 무기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스파르타! 또 하나, 이 인덕션이 그래도 잘 빠진 인덕션이면 참 괜찮겠는데 노트 20 같은 느낌의 저렴한 인덕션 느낌이에요. 꽂아서 쓰는 1구짜리 저렴한 인덕션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기타 스펙도 한번 알아보죠. AP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긱벤치 스코어는요, 싱글 코어 기준으로 979점, 멀티 코어 기준으로 3253점 정도가 나왔는데요. 노트 20 울트라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램은 12GB고요. 스토리지는 256GB 단일 모델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유심 트레이에 외장 메모리 슬롯이 없습니다. 아예 지원을 안 해요. 배터리는 4500mAh로 전작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고요. 충전은 유선 충전 시 25W까지, 무선 충전 시에는 10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Z 폴드 2를 쓰면서 이전 폴드와 굉장히 차이 나는 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프리스탑 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Z 플립에서 따온 장점을 채용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뻑뻑하긴 한데 자연스럽게 어떤 각도에서도 멈추고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영상을 볼 때 이렇게 세워서 본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굽히면 아래쪽에서 이미 찍은 사진의 프리뷰를 보여주거든요. 물론 이게 모든 앱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 기능을 제대로 적용한 앱에서는 정말 굉장한 수준의 편리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면의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커져서 웬만한 작업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지만요, 내부 디스플레이와 연동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특히 카메라와 같은 경우에 내 외부에서 동시에 프리뷰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아주 훌륭해졌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따로 어떠한 액션 없이 이렇게 바로 엣지 패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올려서 쓸 수 있죠. 또 이렇게 미리 자주 쓰는 세팅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값 그대로 엣지 패널에 저장이 돼가지고요. 이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바로 불러올 수 있는 점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가로나 세로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뭔가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부드럽게 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중에 여기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 메시지 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바로 전송을 시킬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신박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일부 앱에서만 작동이 되고요. 우리가 메시지보다 더 많이 쓰는 카톡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뭐 차츰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뭐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짜 태블릿처럼 변경이 가능해진 UI 변경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태블릿처럼 인식시킬 것인가, 화면이 큰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킬 것인가 조절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더 많은 내용을 보여주는 걸로 선택을 하면은 태블릿처럼 메시지나 메일 등에서 이렇게 좌우측으로 나눠서 보여주게 되고요. 반대로 이걸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일반 스마트폰처럼 화면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 많은 화면으로 보기를 눌러주면은 자, 유튜브 앱이 태블릿 모드로 변했죠.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자,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UI가 변하게 됩니다.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구분을 할 때요, 화면 크기로 스마트폰이냐 태블릿이냐를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이 되는 Z 폴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기기로 인식시켜야 하는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태블릿 모드의 앱인 경우에는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데서는 아예 작동을 안 할 거고, 반대로 스마트폰 모드의 앱은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보면은 그냥 화면만 늘어나고 내용은 횡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조조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은 나오진 않았지만 수동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차선책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원하는 앱의 개수가 아직은 매우 적은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시장에서 개척한 삼성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 같은 게 맞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갤럭시 Z 폴드 2에 대해서 진하게 알아봤습니다. 와, 저는 완성도 측면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폴드 1은 약간 시제품 느낌, 베타 테스트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일반 소비자 그 누가 선택해도 만족할 만한 아주 삼성스러운 제품이 제대로 나왔어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앱등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사용을 안 하고 저희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게 될 텐데요. 기존의 삼성 갤럭시 제품을 쓰시던 분들에게는 제대로 펌핑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러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